네, 안녕하세요.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에서는 청년기 및 중년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벌써 중간 정도 왔습니다. 8주차인데요. 8주차에 2교시, 3교시를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강에. 그 이유는 지금 1교시에는 중간고사를 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교시는 대면으로 하고요. 2교시, 3교시 이렇게 두 차례를 찍어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8주차 2교시, 3교시를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 되고요. 청년기와 중년기 우리가 정신건강론을 이제 쭉 하면서 생애주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생애주기라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생애주기가 약간 정규 분포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내기에서 쭉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분포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청년기와 중년기 그야말로 이제 인생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학기에서 이번 이제 수업에서는 청년기의 발달과 정신건강 그리고 중년기의 발달 및 정신건강 그리고 청년기 중년기의 정신건강 문제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죠. 청년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청소년기를 지나서 만 18세 대학생이죠. 보통 19세부터 만 40세, 45세 이 정도를 청년기로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성인 초기라고 볼 수 있죠. 가장 핵심적 과제가 뭘까요? 우리가 생애주기 할 때 어떤 특징을 보고 과업을 보고 또 사회복지 정신건강과의 연관성 이렇게 보자 우리가 얘기를 몇 번 했고 청년기는 그야말로 사랑과 일로 이렇게 집약되죠. 우리가 성공적인 으로 이게 그 과업을 수행하면 보다 성숙한 인격과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람과의 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역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보통 이제 그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고 그리고 성 정체성도 획득하고 결국은 청년기에 와서는 이제 결혼이라는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는 거, 가정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녀도 일종의 슬하에 두게 되고 결국 자녀 양육 그리고 또 직업을 가지고 가정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주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책임과 가업이 결국 사랑과 일인데 이걸 이제 어느 정도 확고하게 확립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청소년기에서도 우리가 자아 정체성과 성 정체성을 획득한다. 주로 취득한다, 획득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봤고요. 청년기에는 이제 사회활동과 대인관계 범위가 더 넓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친밀감, 연대감,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시기죠. 그리고 떻게 보면 자아 정체성을 청소년기에 획득하지만 그 자아 정체감을 확고하게 갖게 되는 시기가 청년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주체성이라는 거, 결국은 그 주체의 개념에 대해서도 확고해지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보통 이제 우리가 자주 봤던 삐아제나 프로이트는 청소년기까지만 우리 발달 단계를 이렇게 바라봤잖아요. 근데 에릭슨은 전 생애에 대해서 어, 과업을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기, 에릭슨이 생각하는 청년기는 친밀감이라는 것을 이제 뒀고요, 과업으로.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수행을 제대로 못하면 고립된다.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이 청년기를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친밀감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이 타인과의 개방적이고 지지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이게 친밀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 보통 이게 자아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으면 어, 친밀하게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이게 개방적이지 않죠. 이게 닫혀져 있다는 거죠. 고립되게. 근데 친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면 타인과도 이렇게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주로 이제 가족 이후에 확대된 이 사람들과의 친근한 관계를 형성해 주는데 그게 이제 잘 주된 과업으로 잘 습득해야 된다는 거죠. 청년기에는 친밀감을 습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성 간에는 주로 결혼을 통해서 이제 주요 과업을 성취하는데 결혼을 하면 가정이라는 이 하나의 사회적 최소 단위인 가정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임과 과업을 수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청소년기까지는 약간 학업을 중심으로 한 스트레스라면 이것은 다양한 어떤 과업, 일종 직업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가 청년기다. 특히 배우자나 부모, 직업인으로서 새로운 이 역할을 학습하는 과정이죠. 저런 새로운 그 과업이죠. 역할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역할 갈등과 긴장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청년기에는 역할 갈등, 이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용어로 한자어로 치갈하고 등나무 등자입니다. 서로 이 꼬이는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얽히면 완전히 이렇게 꼬여지게 되죠. 그래서 갈등이라는 용어가 나타났는데 일대 청년기에는 이러한 갈등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기인 사람도 있을 거고 청년기를 지나간 사람도 지금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생애 주기에서 이제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시기죠. 청년기가. 그래서 생활할 때 건강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나 성인으로서의 전환한 거죠. 청소년기에서. 그리고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게 되고 사회적 관계가 상당히 확대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흡연이나 음주나 약물 흡입 등 생활 방식들이 이렇게 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건강 습관은 중년기와 노년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젊었을 때 너무 그 일종의 생활 양식이 너무 이제 그 방탕하게 되면 반드시 그 후과가 중년기나 노년기에 미치게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연과 금주, 이렇게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청년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보면 결국은 자아 정체감을 이제 그 청소년기에 획득하죠. 청소년기에 획득한다는 점에서 방점이 있고, 청년기가 되면 확립하게 된다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아 정체감을 완전히 확립하는 것은 청년기의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확립을 하면 이제 친밀한 관계가 아까도 봤지만 친밀감을 발달시키는 시기다. 에릭슨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합리적인 자아 정체감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친밀감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진실한 심리적 친밀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죠. 이게 거의 자기 중심적인 유아기적인 그 시기의 특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고 또 굉장히 경직된 사고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약간 노년기에 경직된 사고에 많이 빠지는데,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경직된 사고를 갖게 되고, 원만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못하죠. 그래서 사회적 행동과 적응에 이제 걱정과 불안으로 이렇게 형성이 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도 원만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고립된다. 소외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외감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직업에서도 소속감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슬로우 입장의 욕구 5단계 선에서 3단계의 과업인 애정과 소속감의 부분을 실패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에 빠진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청년기의 성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보면, 청소년기는 성 정체성을 획득하는 시기라겠죠. 여기서 획득의 관점이 있다고 읽고, 완전히 이제 이성과의 성관계를 확립하는 시기는 청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이 만든 제도들이 있죠. 그중에서 결혼제도라는 것은 독특한 인간들의 제도죠. 다른 동물과 다른 독특한 제도입니다. 결혼제도를 형성하는 건. 이것은 이제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결합을 우리가 제도로서 이렇게 확립해 놓은 것이죠. 이것은 이제 자녀 출산과 양육을 통해서 종족 보존을 하는 것이 이제 인간 사회를 형성하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어, 보통 정서적인 안정감을 취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제도라는 게.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의 성욕을 합법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개인의 완성감과 충족감을 안정되게 느끼게 하는 거. 이게 제도의 힘이죠. 그래서 결혼제도라는 제도는 다른 사회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상당히 종족 보존이나 나름대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의 사랑의 완성체가 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 보장이라는 건 보통 이제 헌법에서나 법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의 기본이 되는 질서죠. 그것을 이제 결혼 제도라는 걸로 이렇게 일종의 사회가 항상 안정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가 단순히 어떤 이제 이 제도를 통해서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랑에 대한 개인의 완성도를 보충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은 이제 혼전 성관계가 급격히 이제 보편화되고 있고 성관계의 대상 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하나의 경향성이죠. 오늘날의 경향성이기도 하고 또 나라마다 약간 다르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방적이죠. 성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성인기 가정 위기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아까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형성을 했던 게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그 가정이 해체되는 이런 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러한 경향성은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가정 파괴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이게 단점으로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율이 상당히 이제 초저출산으로 가게 돼서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용인이나 낙인 등이 상당히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새로운 문제가 됐다. 그리고 특히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측면에서도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결혼 제도를 통한 출산만이 오로지 인정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이해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논의들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과 정신 건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혼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도 상당히 황혼 이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혼을 통해서 이제 자녀와의 분리가 되고, 자녀들은 상당한 박탈감을 가지게 되고, 또 배우자 간에도 심리적 고통, 분노와 용서의 양가 감정을 갖게 되고, 고독감을 또 가지게 되고, 사회의 부정적 시선 등으로 해서 인하여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부정적 시선은 좀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이제 청년기를 좀 넘어서 중장년의 이혼율이, 그리고 또 노년기의 황혼 이혼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우리가 추세라고 했죠. 우리가 통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의 통계 추이를 살피고 그 변화 요인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방하는 그런 이제 시선으로 바라보자고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높아지는 추세라는 거죠, 이혼율이. 그것은 여러 가지 성 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자아 실현의 문제, 또 그 어떤 여성의 맞벌이로 인한 직업의 다양성, 여성의 그러니까 가계 생계 능력의 능력의 고양, 이런 부분들이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혼으로 인해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관계가 청년기에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당연히 이제 부부 갈등과 소외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가족 관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기의 과업 중에 이제 우리의 이제 부부간의 성관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에 대한 태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요즘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 중에 최대의 과업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건전한 가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배우자 간의 어떤 성에 관한 문제를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 비단 이게 여성의 문제만 아니고 남성들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측면으로 가자, 이러한 이제 추세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청년기에 우리가 주로 과업 중에 하나의 진로 및 직장에 관한 문제들이 이제 청년기에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고, 그 주요 발달 과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일이라는 말로 일과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인간은 일을 하는 존재다. 그걸 통해서 자존감도 가지고 소속감도 가지고 자아 실현도 한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의 일이 있는데, 또 우리가 노동이라는 걸로도 다시 이렇게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 그러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 이렇게 보죠. 노동, 근로, 신체적, 정신적 어떤 에너지를 써서 결국은 운동을 하는, 일을 하는 그런 노동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요. 그것을 또 프로테스탄트적 윤리, 이 일종의 근로, 우리가 근로라는 것이 근면한 노력을 하는 근로의 의미도 또 한편 더 갖고 있다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일과 노동과 근로가 각각 갖고 있는 어떤 그 뉘앙스나 개념 정의가 약간씩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청년기는 일과 사랑이란 두 가지 과업이 있다고 했고, 일도 하나의 이제 상당히 청년의 진로와 직장 관련해서 하나의 문제로서 이것도 항상 정신건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과업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이제 직업이란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직장과 직업은 또 약간 지금은 달라지고 있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 또 어떤 직업을 갖는다. 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업에 아까 일이 계속되는 것을 업이라 합니다.
계속성이 요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일을 하는 것을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직업이 삶의 만족감과 여러분 성취감, 자신감 이런 것들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자아 실현을 하는 일종의 매슬로우가 욕구 5단계에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은 가정 생계를 유지하고 나의 생계를 유지하는 생리적 욕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럼으로써 안전의 욕구하고도 연계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직장 생활하고 직업을 갖고 사회활동을 하면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직접적인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일을 통해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도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한국 사회의 사회 문제로 우리가 사회 문제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누구나 다 약간 관여되어 있으면서 욕구가 불충족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IMF라는 우리 구제금융 사태 외환 위기를 겪었죠. 그 이후에 실업자 수가 상당히 증가한 추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그 사망이나 실업이나 그리고 장애나 노령이나 그리고 질병이나 이런 것이 구사회적 위험이긴 했어요. 그런데 IMF 이후에 우리가 출산이나 양육이나 빈곤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일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져서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나, 일자리 자체의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축소됨으로써, 우리가 고용되지 못하고 실업이 계속 더 확대됨으로써 그게 바로 빈곤의 문제가 의지가 있는데도 일을 할 수 없어서 빈곤으로 중산층도 무너지고 빈곤으로 가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됐습니다. 특히 대학생인 성인 초기에는 취업난이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불안에 이렇게 연계되게 돼서 결국은 심한 경우 자살로 이어지는 이런 다양한 정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과 취업난은 단순히 이제 개인의 어려움도 당연히 경제적 어려움도 포함하겠지만, 또 성취감이나 자신감 상실로 가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자살로 이어지는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다. 이게 IMF 1997년 말에 생긴 IMF가 그 이전과 이후에 상당히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 한국 사회가. 그리고 사회 경제적 양극화는 더 확대됐다. 지금 그게 계속 추이로 한국 사회를 계속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청년기의 진로와 직장, 일과 사랑의 시기인 청년기에 직업이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에 이제 자신을 맞춰가는 적응 과정인데, 성인기 발달의 핵심 과제가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에서 업무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의 어떤 갑질, 일종의 직장에서의 집단 괴롭힘, 이것도 산재에 해당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장 내 이제 업무와 대인관계를 이렇게 쭉 하고 있으면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우리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산성화시키고 신체적으로도, 그래서 각종 장기들이 이제 안 좋은 상태로 계속 빠지게 되는 하나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도 했는데,
또 그리고 거기에 직장에 부적응하거나 불만족이 계속 쌓여서 개인의 자존감과 직업의 만족도를 상당히 저하시키죠. 심지어는 분노감을 증가시키고 이럼으로써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일으키는 또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청년기가 우리가 이제 발달과 관련해서 인지 발달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이제 삐아제라는 학자가 청소년기에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면서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이렇게 얘기했죠. 보통 논리적이고 가설 중심적인 사고를 추상적 사고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러한 청소년기의 어떤 과업이 추상적 사고를 하는 시기라면 성인 초기에는 형식적 조작 사고가 더 강화되죠. 청소년기보다. 그리고 공고화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추상적 사고, 논리적이고 가설 중심적인 사고가 현실에 대한 실용적인 적응 방안을 탐색하게 될까 고양되죠. 공고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라는 존재는 현실에 대한 실용적 적응을 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청소년기보다 더 보양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기는 이 현상을 양극화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인 초기에는 어떨까요? 타인들 간의 관점, 견해의 다양성을 수용해서 다면적이고 상대적 사고로 이렇게 바꾸는 이분법적 사고에 너무 빠져 있지 않죠. 그래서 청년기의 인지 능력은 상당히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 청소년기보다 다양하면서도 적합적인 가설을 설정하고 아까 가설 중심적 사고는 청소년기도 있는데 그보다 더 적합하다, 그럼 적정하다 이런 경우는 맞다는 거죠. 현실 해결 능력이 맞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고 관련 변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 능력이나 비교하고 통합하는 이제 그런 능력, 유능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해서 추상적 사고를 하고 그 추상적 사고가 논리적이고 가설 중심적인 사고이기는 하지만 그게 현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까지는 안 되지만 우리가 청년기에 들어오면 성인 초기인 청년기에 들어와서 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경험, 그리고 더 현실 친화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 다면적이고 다양한 그리고 상대성 이런 부분들이 인정을 함으로써 인지 능력이 더 보양되고 발달해서 결국은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에 맞는 어떤 체계적인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비교 검토하고 분석해서 통합하기도 하는 그럼으로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유능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게 이제 청년기의 발달이 청소년기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기의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걸 이제 8주차에 우리가 업로드 할 텐데 2교시에 업로드를 할 겁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